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추워질수록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이제 따뜻해지면 또 이 사망률이 이제 감소하는데 지금 딱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는 때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워지면 이제 건강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혈액순환도 더 잘 안 되고 하면서 이제 훨씬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런 추운 날씨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절 질환에도 이렇게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제 추워지면 인대 근육 수축도 이제 수축이 일어나고 긴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만드는 우리 관절 활액이라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잘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또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관절이 훨씬 더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또 또 추워지고 관절에 이제 통증이 있다 보니까 또 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관절 기능에도 더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동물들은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된 부분이 부드럽게 움직여야지만 이제 동물들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뼈와 뼈가 사이에 있는 걸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거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 어, 관절이고 그 관절 안에는 이제 연골도 있고 인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증상을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많은 전문가들이 뭐 친구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른 건강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 건강이라고 말하시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관절이 이제 아프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엉덩이 관절이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발목 관절에 문제가 있어 아프면은 못 움직이게 되고 못 움직이면 또 근육이 약해지죠. 근육이라는 거는 움직여야지 단단해지고 볼륨이 이제 유지되는 건데 근육이 약해지면 또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안 움직이다 보면 이제 다른 거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심장이나 폐 기능에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약하게 되는 거죠. 또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움직이다 보면 균형 감각을 잃고 비틀비틀하게 되는 거고 또 움직이지 못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여기저기 다니고 구경 다니고 외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기 힘들다 보니까 나는 늘 집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서 요즘 관절 문제가 정말 보통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관절을 정말 이제 중요하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근데 관절 건강 관리는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냥 미리미리 망가지기 전에, 다른 건강 관리와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망가지기 전에 준비를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연골이 한 번 닳아 없어지면 원상 복구는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사는데 조금은 불편해도 큰 문제는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면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관절 사이에 관절 이제 염증이 생겨서 연골이 닳아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 이제 아픈 거죠.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 또 관절에 변형이 오면서 O자형 다리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리고 관절이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붓고 막 이렇게 아프니까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뻣뻣한 상태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절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비만인 사람들이 훨씬 더 관절염에 걸리기 이제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연골이라는 게 3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3에서 5mm 정도의 그 연골이 계속 그 우리 몸의 하중을 견디면서 닳지 않아야지
닳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염증도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거운 사람들이 이제 체중이 무거우면 그게 더 빨리 쉽게 닳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패질을 할 때도 대패를 이렇게 그냥 슥슥 할 때 갈리는 것보다 힘을 줘가지고 막 빡빡 눌려서 갈면 훨씬 더 빨리 쉽게 많이 갈리잖아요. 관절도 그 연골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무거운 하중으로 이렇게 누르면 훨씬 더 빨리 닳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연골 관리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계속 위에서 눌러서 이제 마모돼 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체중만 빼셔도 관절염은 진짜 훨씬 더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고령화되고 또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골관절염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여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은 폐경기가 이제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뼈나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성이 잘 안 되고 더 약하게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치매도 마찬가지고 그 무릎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훨씬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관절염은 40대 정도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0대는 60%, 뭐 80대는 80%그 관절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퇴행성이니까 많이 썼다는 소리잖아요. 나이 들고 노화가 들면서 이제 많이 우리가 관절을 계속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 퇴행성 이제 관절염인 거고 이거는 노화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제 모든 곳에 이제 피가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혈류량이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피가 안 가니까 영양소도 잘 안 갈 거고 그럼 그쪽에 있는 관절에 이제 관계된 세포들이 잘 이렇게 재생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대사량이 저하가 되고 근데 영양분도 안 가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은 안 가고 노폐물은 계속 쌓이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절이 더 이렇게 재생이 잘 안 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잘 안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답이 다 있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이제 우리가 관리하려면 그러면 혈액 순환을 잘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영양소를 잘 넣어주면 되겠네. 그다음에 그 노폐물을 없애면 되겠네. 그다음에 염증을 억제시키면 되겠네. 이러면은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여기서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염증은 우리 몸에서 나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 그죠? 그래서 산에 불이 났으면 나무를 심고 땅을 이렇게 가꾸고 막 이렇게 거름을 주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불을 끄는 작용이 그 산을 살리는데 제일 첫 번째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염증을 없애는 게 관절에서도 제일 이제 관절 회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염증이 우리 몸에 모든 질병의 첫 단추기 때문에 이 염증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에서도 염증을 없애려면 제일 이제 중요한 영양소가 어떤 다른 비타민C나 뭐 이런 것도 다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다 항염증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게 MSM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MSM 성분은 이제 메틸설포니메탄이라고 해서 식이유황이라는 이제 말인 거고 식이유황은 황 있잖아요. 황이라는 미네랄을 이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이유황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뭐 양파나 마늘이나 파나 부추 이렇게 뭐 화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먹으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어떤 것보다 탁월하게 낮춰주는 거고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 식이유황을 먹었을 때 이제 그 항염증 하는 역할이 어느 영양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유황은 옛날부터 우리 유황온천이라고도 들어봤잖아요. 왕들이 몸에 이제 뭐 부스럭이나 염증 났으면 유황온천에 가서 온몸의 염증을 다스리며 요양한 것처럼 옛날부터 항염증 역할에 정말 탁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 유황이라는 성분은 그 파나 마늘, 양파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몸에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유황은 몸 안에서 이제 찬 기운을 몰아내고, 이 찬 기운을 몰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 이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냉증이잖아요. 냉증.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염증이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유황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농봉초경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중국 그거 약초 전문 서적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최초에. 거기서도 이 식이유황은 뼈를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골, 경골 전부 다 뼈잖아요. 그죠? 연골도 강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황이라는 성분은 우리 피부나 손톱이나 머리카락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좋게 하거나 손톱을 강하게 하거나 이제 머리카락 케라틴 이런 걸 이제 잘 만들어서 탈모나 그다음 머리 힘 없는 거나 이런 걸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식이유황이 정말 큰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절염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식이유황은 아까 염증 없애는데 정말 탁월하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통증도 없애주는 거죠. 염증을 없애주니까 통증도 없애주고 실제로 이제 염증 있는 거기에 그 지에다가 이 MSM을 투여했더니 정말 이렇게 그 염증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어떤 거랑 효과가 거의 비슷했냐면 우리 지금 이제 타이레놀하고 브루펜이 진통 해열제잖아요. 그죠? 진통 해열제. 그다음에 뭐 염증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얘들이 하는 그 약이 하는 역할이랑 똑같은 기전으로 그거 염증도 없애주고 발열도 없애주고 통증도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 대신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그 타이레놀을 먹잖아요. 그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여기 MSM 우리 조인트 가드를 먹으시면 훨씬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제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실제 미국에서도 MSM을 우리가 관절염 뭐 이런 거에만 지금 이제 그 조인트 가드를 관절 안 좋으신 분들만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 염증을 없애면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MSM을 염증 없애고 진통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 하여튼 그 통증 관련 학회에서는 통증 케어에 이 MS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만큼 진통제로 되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MSM을 이제 염증을 없앴더니 관절의 염증이 없어졌겠죠? 통증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훨씬 부드러워졌고 뻣뻣함도 없어졌고 이제 관절도 훨씬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관절에만 염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몸의 염증을 되게 이제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알레르기 비염도 만성 염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MSM을 먹였더니 염증이 없어져서 이제 비염 증상도 이제 괜찮아지는 거고, 그리고 암도 만성 그 염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방암에도 되게 좋은 유의미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MSM이 관절염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에 이제 염증을 없애줘서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이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이제 그 MSM 식이유황을 하루에 얼마 정도 먹는 게 좋냐면 이제 권장량이 1,500에서 2,000mg이거든요. 근데 이걸 먹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섭취하게 이게 되게 어려운 양이래요. 왜냐하면 식이유황 5mg 섭취하려면 마늘을 5kg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500mg 먹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유황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우리 몸에 훨씬 더 이제 좋은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염증 없애는 게 MSM이 제일 강력한 거고 또 강력하게 또 염증 없애주는
성분이 뭐냐, 보스웰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스웰리아도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주는데, 이 보스웰리아는 유향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유향나무. 유황이 아니라 유향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그 나무의 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액을 이제 모은 게 이제 그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스웰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은 항염증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먹게 하고, 이제 염증이 없어지니까 새살이 돋게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헌대를 낫게 하는 뭐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스웰리아의 효능은 한의학에서 이제 보면 여기 다 마찬가지죠. 항염증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관절염이니까 관절염에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보스웰리아의 이런 항염증 하는 성분은 보스웰릭산이라는 이제 그런 성분으로 이제 항염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항염증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체에 적용해 봤더니 관절 통증이 없어지고 활동 장애가 이제 감소되고 붓기가 감소되고 이제 항염증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그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게 혈류량이 감소되고 영양 성분이 안 오고 염증이 생겼다. 이게 이제 세 기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불을 껐어요. 항염증 역할을 통해서 보스웰리아하고 MSM을 통해서 이제 불을 먼저 끄고, 불을 껐으면 이제 영양 성분을 넣어서 이제 그 재건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 성분, 어떤 영양 성분이 필요하냐면 연골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보면 훨씬 더 그거를 이제 넣어주면 되니까. 연골을 봤더니 콜라겐,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글루코사민,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 이 네 가지가 연골 구성 성분이거든요. 다시 콜라겐, 히아루론산,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이 네 가지가 연골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얘를 넣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콜라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콜라겐은 우리 연골은 탄성이 있어야 되잖아. 탄성이. 그죠? 그래야지 충격 흡수도 되고 부드럽고 이게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콜라겐이 되게 중요한 이제 구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일단 기둥을 세워둬요. 그 연골의 기둥을 딱 이제 빽빽하게 이제 기둥을 세워두면 그 사이에 뭐가 스며 들어가면 수분들이 이제 스며 들어가거든요. 이 수분은 그냥 일반 수분이 아니라 히아루론산이라는 수분을 이제 거기에 이제 채워놓으면 얘들이 이제 뭐 빵실빵실한 그런 스프링과 같은 수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탄성이 생기고 부드럽고 그 충격 흡수를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분이 이제 콜라겐하고 그 수분이 어디에 들어가냐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그런 성분 안에 수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까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이 구성 성분이었잖아요. 그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콘드로이친하고 글루코사민이 프로테오글리칸을 만든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들어가면 콜라겐하고 수분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연골에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나오죠. 글루코사민은 프로테오글리칸은 이제 원료 물질이고, 얘들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수분을 가득 머금고, 이제 충격 완화도 하고, 윤활액 생성을 증가시키고, 관절의 움직임, 이제 물이 충분하니까 관절의 움직임을 보다 부드럽고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연골 구성 성분들이 30대 이후에는 이제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노화가 일어나면서 모든 대사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연골 구성 성분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사민 이 연골 구성 성분을 넣어줬더니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죠? 연골이 잘 이제 만들어지니까 관절 통증도 개선되고 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콘드로이친이 아까 연골 구성 성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콘드로이친은 상어 연골 추출에서 이제 그런 물질이 제일 최고라는 거죠. 이 콘드로이친은 원래 뭐 소돼지 이런 데도 이제 들어있지만 상어로부터 얻은 콘드로이친이 훨씬 더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데 더 효과가 좋았다. 이런 연구 결과들 때문에 이제 상어 연골을 이제 더 이제 최고로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절이 아까
그 콜라겐 기둥이 있고 프로테오글리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수분이 이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수분은 그냥 수분이 아니라 히아루론산이라는 엄청난 자기 몸에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그 히아루론산 형태로 이제 수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이제 많은 수분을 끌어안으면서 훨씬 더 이제 그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골 주사 맞는 게 그냥 그 연골을 생성시키는 주사는 아니래요. 얘가 이제 그 히아루론산이라는 걸 이제 들어가면 얘가 이제 그 물이 거기에 이제 충분하게 되면서 이제 통증을 감소시켜 어느 기간 동안 그 히아루론산이 존재하는 동안 이제 통증을 감소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히아루론산은 그 필러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런 히아루론산 필러를 맞으면 수분이 이제 가득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막 얼굴도 빵실빵실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사니까 연골을 살리는 이제 주사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을 없애고 연골 구성 성분을 넣어주고 염증이 더 이상 안 생기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관절에는 그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조인트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까 MSM이랑 보스웰리아 이거는 이제 불 끄는 거, 항염증 역할 하는 거 이제 되고, 그다음 불을 껐으면 이제 그 연골 구성 성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 히아루론산,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콜라겐. 근데 콜라겐을 만들 때는 비타민 C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그 연골 구성 성분을 만들어주고, 또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 이제 성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게 또 이렇게 보호해주는 항산화 역할도 하니까 그 비타민 C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로서 관절 건강에 이제 더 이제 최고로 이제 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조인트 가드의 성분을 보면 아까 1,500에서 2,000mg 정도가 이제 하루 권장량이었잖아요. 글루코사민은 1,500mg 정도가 들어가서 기능성으로 다 이렇게 효과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람 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기능적인 원료들은 다 이게 그 그람 수를 잘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다고만 보지 마시고 이게 하루에 1,500mg을 제공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뭐 하루에 700 나누면은 몇 달치라고 하지만 이게 그 하루에 효과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싸다고 그 기준이 아니라 1,500이 들어가 있는지, MSM도 하루 그 효과를 낼 만한 1,500이 이상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다 확인해 보시면 좋고, 비타민 C도 아까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더 이상 염증을 이제 막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이런 거 이제 하는 거고, 결합 조직 형성은 아까 콜라겐을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볼륨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물을 함유할 수 있는 볼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그래서 또 중요하고, 그 외에 아까 상어연골 추출물인 그 콘드로이친, 그다음에 히아루론산,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절은 정말 이게 다른 질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 동물이라는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이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관절이 그만큼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관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짜 40대 이후부터 이 관절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들 드시면서 관절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